좋은 정보의 황맥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면 딱 생각나는 건 원스텝, 투스텝,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아니고 맥기버스 이런 생각 많이 나죠. 자, 이분과 또 관련한 종목들 리뷰할 것도 너무나 많고요. 또 들어볼 종목도 많습니다. 오늘 시간 좀 많이 써볼게요. 자,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 맥점 키워드 항상 먼저 짚고 가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주셨을지 열어볼게요. 또 메타버스, 그리고 NFT, 신규 상장주 시세 주도하고 있다. 지수 반등 후 숨고르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뭐 시장의 가장 뜨거운 핫 키워드기도 하니까요. 이 키워드 뽑으신 데는 내가 여기서 수익 났다 이런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딱 두 개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지수는 뭐 숨고르기 그냥 갇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선장주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네. 뭐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한 뭐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 패러다임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 이제 금리가 팍 올리면서 역금융 장세가 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당분간 지속된다고 보는데, 현 시장 한번 흐름을 잠깐 차트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박민영 앵커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 대형주는 도대체 언제 가는 거예요? 재미없는데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다 알 수가 있는데요. 딱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이 부분까지 좋았다. 그 이후부터는 감쇄되는 그런 현상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구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결국 실적과 성장성의 펀더멘털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수는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래도 코스닥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가두리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주, 덱스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위메이드 같은 거, 위메이드 같은 대장이죠. 이것도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시세를 주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신경 상장주에서는 최근에 DOU가 상장됐잖아요. DOU도 지금 신고가 경신, 저는 이 종목 보고 깜짝 놀래요. 좀 있으면 이제 시가총액 2조가 되는데, 야, 이렇게 SM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치하게. 네.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 보면, 야, 이게 역시 이 메타버스 NFT가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신규 상장주고, 또 하나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상당히 좋은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지오 엘리멘트라는 건데, 이제 반도체 부품 소재 그쪽인데, 이것도 예, 4연상을 가면서 좋은 시세를 냈다. 이게 바로 현 그 시장의 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몇 종목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느 쪽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다음 주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되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성장주 스몰캡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는 당분간 이렇게 급등 나올 모멘텀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쯤이면 나종식 어드바이저께서 이제 대형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쯤? 내년 이제 왜냐면은 지금 성장주가 너무 많이 슈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조금 잦아들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금리가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뭐 금리 올리고 테이퍼링 되면은 주가가 나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시장 큰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IMF 때도 그렇고 미국 서브프라임도 그렇고 지금 팬데믹 때도 그렇게 해요. 지금 크게 이제 좀 경기에 위기가 오고 그럴 때는 돈을 풀어서 이제 굉장히 유동성을 확대시키죠. 그게 바로 금융장세거든요. 금융장세 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중간 반락이 오고 그 다음에 실적장세로 이어지는데 실적장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역금융장세 또 중간 방등 그다음에 역실적장세 하나의 큰 빅사이클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거냐? 테이퍼링이 됐던 금리가 올랐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테이퍼링 한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초기까지 같이 올라요.
그러다가 금리가 쫙 올라서 클라이막스 할 때 역금리에서 그때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 이제 금리가 서서히 좀 오르긴 하지만 또 이제 실적이 또 이제 기업들이 지금 이제 기저효과로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되면 다시 오를 거예요. 그때 대형주는 오를 거예요. 우리 박민영께서 굉장히 대형주를 좋아하셔서 자꾸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시세 주도주가 가장 대장이에요. 그렇게 노리시면 되는데 역시 성장주하고 숨을 키우고 중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요즘 참 투자들이 좀 답답하고 깝깝한 게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또 이제 안 가는 종목 또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을 반추해 봅시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참 안 갔죠. 바닥을 다지다가 또 착 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낙폭주를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낙폭주가 뭐가 있느냐. 신규 상장주, 또 2차 전지주에서 눌림을 주는 그런 종목들,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SMR,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는 계속 지속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대형주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대형주로 마음고생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사인을 대변하는 마음을 좀 보내보고 싶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자, AS 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유망주로 주셨던 종목들 몇 개 한번 골라서 AS 정리를 해보면 9월 2일 종목 카카오게임즈 43% 수익,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저희 처음 연초부터 해서 4월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4월부터로 계산을 해본다면 300% 이상의 수익인데 10월 14일경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 다시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 130% 정도의 수익, 그리고 지난주 종목이죠. 코프라와 피코그램. 코프라는 당일에 또 날아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33%, 피코그램은 20% 기록 중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재공략합니다라고 하셨을 때 잘 기억하는 게 그만큼 올랐는데 또요? 라고 했는데 또 100% 이상, 1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AS 할 때 제가 AS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이익을 조금 챙겨봅시다 하셨어요. 근데 한 최근 5거래일간 또 급등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때 이익 챙긴 분들이면 막 이렇게 20%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속상할 것 같은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주식이 끝이 그래서 없죠. 어렵기도 네.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요, 우리 이제 제작자에서 좀 짜게 수익을 주시는데 제가 이거 이제 출발 성공 투자에 출연하는 게 딱 이제 좀 되거든요.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보다 무려 273%나 올랐습니다. 10월 달부터 130% 넘게 올랐는데요. 어찌됐든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 메타버스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성장주라든가 또 새내기주, 그러니까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장 초기에 메타버스가 뭐지? 지금까지 듣지 못했는데? 라고 해서 상장 첫날부터 아마 경제방송에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그렇고 처음부터 한 370% 올랐고요. 또 이 시간에 소개시킨 들은 한 270%, 또 10월 달부터 130% 올랐는데, 자, 이 정도 이제 에이스를 들은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 관련 섹터, 또 NFT가 가는 이유는 딱 우리가 세 꼭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열린다. 또 두 번째는 거기에서 선점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익을 먼저 많이 가져갈 것이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수급에서 지금 자산 4개 운용사에서 지금 이것을 ETF를 좀 판매하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온다. 많이 밀려 들어온다. 그런 이유예요. 수급에서. 자, 그러면은 간밤에 또 로블록스도 $60 하던 것이 지금 $124가 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인 걸 알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에이스 해드린다면 굳이 이 종목을 적극 매수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진단해본 그 이후부터 일부 수익 챙기라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또 매수하시라면 못하겠고,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일부 수익이 나셨다라면 일부는 현금화, 또 가지고 계시는 추세보고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자이언트 스텝 얘기 주셨고요. 저희 코프라도 짚어봐야 돼요. 피코그램도.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략주를 주시면
이 중에서 좀 더 빨리 갈 거 뭐예요? 이렇게 꼭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그날 제가 피코그램과 코프라라고 답변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네. 그 당일날 코프라가 네. 와, 급등 움직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며 들었죠. 근데 AS 해주신다면요. 이거 황미끼 이제 맥점인데요. 황미끼 전략 넘버 10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그걸 우리 투자자들은 그걸 뭐 그냥 이용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제 영어 혼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코프라 한번 차트로 볼까요? 이게 황미끼 전략 넘버 3입니다. 여기에서 장대 양선 다음에 도지 캔들 2개 나오면서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준 상한가하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급등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 38%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코프라는요. 여러분들 BGF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차량 경량에서는 특수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기차 그런데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요거 한 15,000원까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지속 관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AS 한인 종목들까지 쭉쭉 한번 다뤄봤습니다. 사실 어드바이저님 처음 뵈면 좀 고위급 공무원 느낌처럼 전형적인 약간 보수적인 산업을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워낙 신산업을 좋아하시고 네. 새로운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의외의 면에 반전 매력을 느끼는데 이제 그럼 또 새로운 신산업에서 공략주 주실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있고 또 펀더멘털이 되는 그런 종목들 제가 오늘 3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참 회사 이름도 좋아요. 첫 번째는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는 뭐 다 딱 그게 이미지가 나노면 또 신산업 이런 이미지가 들잖아요. 네. 근데 또 신소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나노 신소재인데 이 회사는 상당히 저는 좋게 보는 게 그동안 그 중공 실리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독점했던 것을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 CNT 도전지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CNT라는 건 뭐냐면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 같은 거 주입하고 그러면 폭발 염려가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회사 그 사업 계획을 보면은 금년에 6,000톤에서 2024년까지 4만 톤. 지금부터 대략 한 뭐 6배 정도 이렇게 캐파업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만큼 회사가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실적도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3분기 매출이 163억에 영업이익은 17억 정도. 이게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막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17억 정도에서 611% 대폭 증가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실까요?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이제 눌리면서 계단식 상승파인데 지난번 이 상한가 황미끼 포착한 대로 좀 눌러다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상한가를 한번 첫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쉽게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단식 상승파에다 5일하고 11선이 도지거든요. 자, 괜찮아 보이고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62,000원, 한 11선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매수 무료였고 1차 한 7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은 5만 원 하이시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손절 라인이 굉장히 넉넉히 주셨고요. 목표가는 일단 7만 원 잡아주셨어요. 나노신소재가 9월부터 해서 월에 한 번꼴로는 아주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는 날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시장에 꾸준한 관심권역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황금 ST가 다음 두 번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포인트는요? 네, 황금 ST, 황미끼 비슷하죠. 이름이 저는 황금을 황씨로. 좋아하는데 네. 반짝반짝. 동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원래 스테인리스 업체예요. 그런데 이제 티플렉스라든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회사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하잖아요. 원자재가 이제 그 공급 쇼티지가 나면서 그에 따른 수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니켈 그 공급 부족 사태의 수혜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니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필수 원료 아닌가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주고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28억. 전년 동기 대비 82%나 증가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정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되면은 굿이고 50% 이상 되면 엑셀런트하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동사는 그 이상이니까 상당히 좋겠죠. 일단 이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PR이 나옵니다. PR이 7배예요. 그때 PBR이 0.52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고 너무나 지금 저평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지난번에 이제 원자재 그 파동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왔던 알루미늄에서 삼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회사는 PER이 48배가 되고 시가총액도 3천억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동사는 1,400대예요. 너무 언더퍼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하락 추세에서는 이미 돌파했고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다. 뭐 이건 완전 3종 바닥이죠. 3종 바닥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좀 기대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초가에서 9,100원 정도 매수는 무리였겠고 목표가는 지난번 꺾였던 자리가 1,500원인데 1차 물론 2차는 더 볼 수도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 정도로 보시고 손절은 6,000원 하회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황금 ST 이름 따라 가주길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이요. SM이에요. 사실 앞서 디어유 언급을 해주시길래 디어유 쪽을 긍정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았는데 상대적으로 디어유보다 못 가서 SM일까요? 디어유는 이제 상장성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준 것 같고 또 SM은 이제 캐시카우도 실제로 되고 있거든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시초에 그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어요. 실은. 그래서 그래도 SM이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는데 네. SM은 잘 아실 겁니다. 상분기 매출액이 한 1,544억, 영업이익도 141억, 똑같이 흑자 전환할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한 1,20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손회사 디어유가 이제 NFT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자, 차트를 볼까요? 여기서 계단식 상승파,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과열권이 있지만 주봉으로 보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단위 플랫폼에서 또 한번 치고 나갈 그런 자리에 있고 월봉을 보더라도 한번 슈팅이 나올 그런 자리에 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게 되면 시초가에서 82,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였고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디어유 모멘텀을 안고 있는 SM까지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 역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종목 중에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요? 황금 ST? 황금 ST. 이것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 단기, 중기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단기로 모두 관심을 갈 수 있는 종목 황금 ST 골라주셨어요. 저희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무료 공개방송 일정 있습니다. 소개를 할게요. 지오 엘리먼트 후속 황금줄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11월 18일 목요일 오늘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종목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주식명가 M10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